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의 맹렬 진행자 맹명숙입니다. 오늘은 동작구의 무격신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학규 역사 이야기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작 역사 이야기꾼 김학규입니다. 아니 오늘 이야기가 이 동작구의 무격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뭐 건진법사니 뭐니 뭐 이러면서 이게 무슨 무당 이야기가 나오고 뭐 신천지가 대선에 개입하고 있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이야기예요? 예. 오늘도 이제 3월 9일 예. 그 예정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이 엽기적인 구판을 벌인 그 무당 예. 건진법사 예. 요즘 막 많이 언론에도 오르내렸잖아요. 예. 또 특정 후보가 지나치게 무격에 의존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최근에는 또 신천지 이게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네. 그 대구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독교도 사이에서는 이제 상당히 사이비종파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데 예. 이게 국민의힘 대선에 개입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예. 또 신천지와 윤석열 후보 간의 유착 네. 의혹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제기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우리 동네 그 무격신앙 이야기 예.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예. 또 사이비 종교 관련된 이야기 이것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걸 3회와 예. 4회 예.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한번 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할 얘기가 많군요. 아니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이 무격신앙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거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박근혜 씨가 당했을 때도 그 실질적 대통령 역할을 했다는 그 최순실 씨. 예. 예, 최순실 씨가 무속에 기반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때 저희도 고종의 그 비였던 민비가 이 무속 신앙에 빠져서 진령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바람에 이 국정이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이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하필 우리 동네 동작구가 무격신앙, 이 사이비 종교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좀 흥미로워지네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동안 좀 우리 동네 동작구가 예. 영성, 종교성 이런 게 강한 동네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예. 사실 대표적인 곳이 노량진이에요. 이 노량진의 특정 지역이 한때 예. 무당골로도 불렸었고요. 예. 또 노량진이 이제 그 무당의 근거지가 된 게요. 예. 최소한 18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와, 되게 오래됐네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1863년에 고종이 왕이 되고요. 예. 곧이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이항이 예. 있잖아요. 이항이 이제 섭정이 예.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양에서 무당을 추방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 조선시대에도 무당의 폐해가 크다고 봤던 거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조선시대는 6.25 국가인데, 그러면은 원래 무당이나 뭐 박수 이런 사람들은 도성에서 살 수가 없지 않나요, 아예? 예, 조선이 본래 이제 성리학에 기반한 사회다 보니까 되게 엄격했었잖아요. 예. 또 기강이 그런데 문란해질 때, 이 권력자 중에서 이 무당을 몰래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이 반역을 도모하는 데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데도 이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조치를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니까 세종 임금 때도 보니까 양반의 부녀가 무당집을 출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1471년 성종 2년 때인데요. 이때도 한양 도성에서 이제 다 쫓아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요. 조선 중후기 가면 이제 정조 즉위년 1776년인데요. 이때도 무당을 금지해서 도성 밖으로 쫓겨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1821년 이때가 순조 21년인데요. 이때도 무당을 그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한강 밖으로 내쫓았다. 그러니까 한강 밖으로 내쫓았으니까 이때도 노량진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구나. 결국은 한양 도성에서 무당을 쫓아내는 일이 뭐 여러 차례 반복이 됐네요. 그 조선시대에 그런데 이 무당을 도성에서 쫓아내는 일은 결국 이 왕권을 강화하고 이 유교 중심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꼭 필요한 조치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종 때 그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그 도성에서 쫓겨난 무당들이 결국 노량진으로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한강 건너 노량진에 이제 집결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노량진이 예. 그 후 이제 무당의 그런 본거지가 됐다. 이런 거죠. 아직 무당의 본거지라니 참. 그 흥성대원군은 그 조선왕조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무당을 한양 도성에서 몰아낸 건데, 예. 그런데 문제는 민비, 흥선대원군의 며느리가 그 진령군을 예. 끌어들인 거잖아요. 예. 이거는 결국 그 시아버지는 흥성대원군이 그 꾀했던 조선왕조 재건의 꿈을 결국은 좌절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 민비가 이제 예. 1882년, 예. 그때 이모군란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그 피신해서 예. 장원으로 가는데요. 네네. 이때 이제 만난 무당이 이제 진령군인 그렇죠. 거죠. 예. 네. 민비가 이제 죽음의 공포, 막 이런 절망에 빠져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 같냐. 네. 이러니까 50일 내로 환공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점을 봐줬는데 예. 실제로 50일 안에 이 환공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당을 데리고 서울로 와서 이 진령군이라고 하는 군호까지 내렸다. 그리고 진령군은 이후에 민비의 뒤에서 이 인사 문제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이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 그렇죠. 이런 거니까요.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비선실세 예.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19세기 후반에도 그 임금, 그때 당시 임금은 고정이죠. 예. 고정 뒤에는 민비가 있고 민비 뒤에는 진령군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해봐야 할 게요. 예. 그 1882년에 그 민비를 모시고 장원까지 갔던 인물, 그리고 이제 진령군을 데리고 이제 궁궐로 돌아올 때도 이 민비를 모시고 왔던 인물, 그 인물이 이제 민비의 척족 민형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민형식이요, 나중에 민비에게 잘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죠. 근데 이 민형식이요, 이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에 월파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월파장. 그 월파장의 주인 노릇도 했더라고요. 네. 그 월파정은 우리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초창기에 달아갔고요. 저희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곳이죠. 맞네요. 거기 정조라네. 그 정약용이. 정약용. 정약용이 거기서 배 타고 뱃놀이한 그 얘기가 유명하죠. 그 진령군은 결국 이 우리 동네하고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네요. 그러면 이 노량진에 무당들이 결국 집결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무당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 노량진 무당들의 최전성기는 1892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숫자가 160명에 달했다. 상당히 많았죠. 그랬다가 이제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때 이제 조선왕조가 흔들리고 신분 질서도 많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느슨해졌는가 봐요. 무녀에 대한 단속이.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타서 이 무녀들이 이제 서울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노량진이 한동안 이제 소강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1904년 이때 다시 이제 무녀 재추방 이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또다시 노량진으로 집결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 노량진에는 무당들과 이렇게 호흡을 맞춘 광대 집단, 그리고 악공들의 모임인 이 풍류방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다는 거 들은 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렇다면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제 일제도 이 무격 신앙에 대해서는 미신이다 이러면서 탄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무당도 이제 일제히 탄압으로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요. 노량진 무당이 다시 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1935년이에요. 이때 이제 특이하게 일본 신도와 결합한 일본 무당이 이 노량진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일본 무당이요? 이게 뭐지? 이때 다시 이제 한번 노량진이 이 무당의 중심지, 이렇게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일본인 무당이요. 이 노량진에 나타나서 영광원이라고 하는 무당집을 이렇게 짓는데요. 그 규모가 한 70에서 80평 정도. 그래서 일본식 2층 집이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제법 큰 무당집을 차렸다는 거죠. 근데 일본 무당이 이제 이 영광원에서 전국의 무녀들을 끌어들여서 이 장소 사용료를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큰 돈을 벌고 있다. 뭐 이런 게 당시 보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구나. 이 노량진 영광원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돈으로 지은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이 전국의 무당들로부터, 조선인 무당들로부터 17,000원의 돈을 기부받아서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7,000원이면 거금인데. 아니, 근데 왜 조선인 무당들이 일본인 무당에게 돈을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통 무격 신앙이 이제 일제 탄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온 논리가 뭐냐면 재래의 모든 악습을 버리게 하고 네. 무녀들의 품격 향상과 생활 개선을 목적한다. 이런 비명하에 이제 일본 신도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조선 총독부의 탄압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속였던 거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영광원 내부의 배치도도 보니까요. 예, 예. 일본의 그 아마테라스 네. 오미카미. 그게 뭐예요? 그 천조 대신. 예, 일본의 최고의 그 건국 신화에 나오는 예, 예. 인물이잖아요. 예. 그 천조 대신을 이제 중앙에 배치를 하고요. 예, 예. 그 옆에 이제 최영 장군. 최영 장군을 거기다 배치하는 거죠. 고려시대에? 예, 우리의 전통 목격 신앙은 이제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 예.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부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새로운 형태의 결합이 나타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일본 신도가 이 조선의 무격 신앙을 이렇게 흡수하는 모양새 이렇게 나타났던 거고요. 네. 이 조선인 무당들은 이제 영광원을 건립할 때도 돈을 내고 예, 예. 또 이곳에서 굿을 하려고 하면 예. 또 돈 한 회당 한 3원 정도씩 이 돈을 내면서 예. 굿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웬일이야 진짜. 사용료까지 내야 되고. 예. 세상에. 아니 그러면 결국 조선인 무당들이 일본인 무당한테 이거 완전히 당한 모양새인데요. 예. 예. 그리고 이 우리 동네 사람들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무슨 전통 목격신앙도 아니고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일본 신도하고 결합한 그런 목격신앙이니까 이건 뭐 변질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나름대로는 시대 상황에 적응한다고 예. 했을 수도 있겠는데 네. 좀 거기에 이제 조선 총독부가 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예. 이 노량진 지역 주민들이 긴급 총회까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뭐 시흥군수, 영등포경찰서, 예. 시흥군 북면 면장 예. 이런 사람들한테 진정서도 냈다고 하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 사설 최고 높은데 이걸 비판하는 예. 그런 이제 사설까지 쓰면서 이게 예. 사회적 이슈로 이제 부상되는 거죠. 그렇구나. 심각했네요. 이거 우리 동네 노량진이 이렇게까지 무격신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아니 뭐 보통 사람들은 기껏 재미로 뭐 이렇게 점 한번 보는 수준 이거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런데 이 한 나라를 이끌겠다는 이 사람들이 이 무당이나 뭐 굿에 의존하는 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민비가 그 진령군에게 의존했다가 결국 조선의 멸망을 재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그런 행동을 한번 기약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이 무당의 본거지 노량진 편. 좀 얘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